아니 이것이 뭔 일이래요. 그동안 북미 협상에 실패했던 관계자를 모두 임명해버린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화를 내기는커녕 미소 짓는 한국입니다. 그동안 결과적으로 북미회담을 다 말아먹었던 그들이 북한을 상대하는 직책에 임명되었습니다. 걱정해야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북미회담이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대북 진용이 갖추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가장 최근에 합류하게 된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발탁된 정박의 경우 국내 보수 언론에서는 정박 부차관보 과거 이력에 CIA 근무 경력을 들먹이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의 사람을 발탁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보여준 것이라고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CIA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말도 그렇지만 CIA 출신을 뽑았으니 강경책을 펼 것이다라는 추측 기사는 그 신문의 수준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니 TV에서 코미디 프로가 사라질 수밖에요. 대북 진영이 아니더라도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는 한국계 미국인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관련 발언은 바이든이 대선 후보 시절 김정은은 깡패다와 핵을 동결한다고 하면 나도 만나겠다가 다이고 백악관 대변인 사키가 북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선이 끝나기 전인 작년 11월 이전에 현재 지명된 이들이 머물렀던 군사안보연구소 소속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략적인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다. 둘째,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어려움에 적응했다. 넷째, 북한이 추가 도발만 하지 않으면 대화는 가능하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북핵 동결을 목표로 협상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발언과 바이든의 발언을 모아보면 김정은은 깡패지만 도발하지 않는 조건에선 핵 동결을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이 최선이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다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협상 기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한반도 라인으로 임명된 이들 면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커트 캠벨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되었고 토니 블링컨은 국무장관이 되었고 웬디 셔먼은 국무부 부장관이 되었습니다. 성김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되었고 정박은 동아태 부차관보가 되었습니다. 동아태 차관보와 부차관보가 모두 한국계인 것이 눈에 띕니다. 톱다운이 아닌 상향식 전통외교를 지향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누구보다 이 정도 직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의중을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해 결정권자들에게 정책 결정하는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라인 대부분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핵에 합의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실패를 겪은 이들입니다. 실패한 이들인데 저는 왜 긍정적으로 볼까요? 이들이 우선 남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깊습니다. 일부는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은 핵 협상을 비롯해 북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북한과의 경험도 매우 많은 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한반도 베테랑들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부장관 이하 직급에선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상이 3번을 만났지만 공화당에는 한반도와 관련된 경험이 남지 않았습니다. 양자 회담이 아닌 육자회담 때 경험만 공화당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양자회담에서 정작 실패를 거듭한 민주당에는 대북 협상에 정통하고
지난 20여년간 북한 지도부의 대미 정책을 잘 알고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미 전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는 비핵화에 일괄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된 미국 상원을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올해 11월, 길게는 2022년 11월까지 안정된 다수당의 지위를 민주당이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에 상원 선거가 10석 정도를 두고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도 그렇지만 결국 코로나 대응과 경기 부양이 선거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1993년 시작해 29년을 끌어온 협상입니다. 24년 전에 끝낼 수 있었던 협상이기도 하고 12년 전에 끝낼 수 있었던 협상입니다. 북미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을 예상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협상입니다. 다행히 며칠 전 시진핑은 전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와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오케이 하는 사안에 중국도 오케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의견을 중국은 찬성하니 바이든에게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들 의향이 변치 않으면 G10 설립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G10 창립 구성원이 될 한국이 멀어지면 안 되는 이유 하나가 중국에 생긴 것입니다. 체면상 말은 안 했지만 시진핑의 발언에는 이 말이 숨겨져 있긴 합니다. 한국을 지지하겠지만 한국도 지금 이상으로 하는 반중국 정책은 지향에 달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을 떠올리면 이 말이 참 머리 아픈 대목입니다. 한반도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주변 관련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북미 협상에서 협상에 익숙한 바이든 정부 관료들이 한국 등 주변국을 설득하고 북한과 다시 협상장에서 만나는 것이 지금으로선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협상을 준비하고 끌어갈 대북 진영을 보고 북미 회담을 보는 미국 사회의 시선이 상당히 우호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미국의 카드입니다. 핵 동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카드를 준비하느냐가 바이든 행정부의 1차 과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도 값이 올라갑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무언의 강력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미국이 체제부장 카드를 내민다면 핵동결 타결은 제법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이 거절하면서도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결국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은 한반도 갈등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에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유엔과 미국 제재를 모두 풀기 위해선 비핵화를 해야만 합니다. 핵을 지니고 있으면 생존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생존은 북한 정권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남북교류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한국이 움직일 범위도 너무 제한이 많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시작되기 전 한국 정부는 야당과 언론의 비난을 받으며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 전방위로 외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 맞춘 외교 안보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애를 쓰는 만큼 북미회담 성공이란 결실로 보상을 받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